다음은 캐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시 알고리즘의 첫 번째인 매핑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매핑 함수, 즉 사상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상함수의 방법인 직접사상, 완전연관사상, 집합연관사상을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시 알고리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상함수, 즉 매핑 펑션이 되겠습니다. 매핑 펑션은 메인 메모리 블록을 캐시 라인에 할당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사상함수에는 직접사상, 다이렉트 매핑과 연관사상, 어소시어티브 매핑, 그다음에 세트 연관, 즉 셋 어소시어티브 매핑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캐시 라인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즉 캐시가 꽉 차 있을 때 그 어떤 것을 축출하고 새로 집어넣을 건지 그 라인을 교체하는 방법을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LRU, 리센트리 유스트 방법, 파이퍼 방법, LFU, 리스트리 프리퀀트리 유스트, 그 다음에 랜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쓰기 정책이 있습니다. 라이트 팔릿이라고 하는데, 캐시 라인을 메인 메모리에 써넣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즉 CPU가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을 경우에 원본 데이터인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에 따라서 write through, write back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매핑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함수는, 즉 사상 함수는 캐시 라인의 수가 주 기억장치 블록 수보다 적기 때문에 주 기억장치 블록을 캐시 라인으로 매핑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핑 테크닉으로는 다이렉트 매핑, 어소시어티브 매핑, 그 다음에 셋 어소시어티브 매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매핑, 직접사상, 연관사상, 세트 연관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소시어티브는 풀리 어소시어티브라고도 얘기합니다. 셋 어소시어티브하고 차별해서 풀리 어소시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사상은 메모리 블록이 정해진 캐시 라인에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관사상은 메모리 블록이 이미 캐시 라인에 적재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트 연관사상은 직접사상과 연관사상을 절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상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저 케이스 스터디로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합니다. 캐시의 크기가 64K바이트라고 하고, 캐시의 블록의 크기를 4바이트로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캐시의 블록의 크기는 캐시 라인의 크기로 크게 같다고, 즉 태그나 이런 것들을 뺀다고 가정하고요. 따라서 캐시에 포함되는 전체 라인의 수는 전체 캐시의 크기 64K바이트를 블록의 크기로 나누면은 16K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라인의 수는 16K니까 2의 4승, 즉 14비트를 사용해서 라인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에 메인 메모리 크기는 16MB로 가정하겠습니다. 16MB는 2의 24이기 때문에 24비트 주소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정을 하고 이런 사상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사상 방법입니다. 다이렉트 매핑 방법은 가장 간단한 매핑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인 메모리의 각 블록이 오직 한 군데의 캐시 라인에만 매핑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메인 메모리 블록이 적재되는 캐시 라인의 위치가 아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캐시 라인의 번호는 메인 메모리의 블록 번호를 캐시 내 라인의 수로 모듈로를 취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에 직접 사상을 적용한 결과 주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즉 메인 메모리가 16MB니까 전체 어드레스는 24bit이 되겠죠. 2의 24승이 16MB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가 4바이트니까 블록 내 워드를 구별하는 워드 식별자는 2bit이 되겠습니다. 4바이트 블록 사이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따라서 22비트의 블록 식별자가 필요하는데요. 22비 중에서 8bit은 태그가 되고요. 14비트는 라인 넘버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워드는 캐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캐시가 하나의 라인으로 되어 있죠. 즉
태그가 있고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라인이 되죠. 라인 넘버 0, 그 다음에 라인 넘버 1. 그래서 블럭 사이즈가 4바이트니까 블럭 내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2빛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2빛이 어사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라인의 수는 저희가 16K의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즉 캐시의 크기가 64K바이트니까 64K바이트를 블럭 사이즈로 나눠야겠죠. 4 하면은 이게 16K가 됩니다. 16K를 표시할 때는 2의 14가 되겠죠. 따라서 라인의 수는 0에서부터 해서 2의 14승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비트로 몇 번째 라인이냐를 결정하게 되고요. 요 태그 값이 아까 설명한 요 값을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몫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런 24비트의 주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와 24비트이 있을 때, LSB와 MSB의 이런 각 비트 필드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워드, 그 다음에 라인 넘버, 그 다음에 태그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 어드레스로 보면은요, 메모리 어드레스가 24비트면 그 구성이 태그와 라인 넘버, 워드 넘버로 됩니다. 따라서 먼저 태그를 가지고 태그와 실제로 각 캐시의 라인의 태그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도 비교를 해서 이게 맞으면은 배치하면은 히트가 되겠죠. 즉 내가 원하는 메모리 블락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는 미스가 돼서 미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메인 메모리를 직접 억색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되죠. 메인 메모리의 블락 넘버 플러스 여기 옵셋이 되겠죠. 몇 번째. 그 다음에 히트가 된 경우에는 히트가 된 게 캐시가 아니라 히트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냐면은 그 다음에 라인 넘버를 가지고 라인을 찾겠죠. 몇 번째 라인. 그 다음에 라인 넘버 내에서 워드를 넣어서 몇 번째 워드 옵셋을 찾게 됩니다. 즉 캐시 히트인지 미스인지는 이 태그를 가지고 검사하게 됩니다. 쭉 컴퓨터에서 검사를 하고 히트가 나면은 그때 라인 넘버를 가지고 몇 번째 라인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라인 넘버 L0부터 LM이 되겠죠. 여기는 L 아까 여기는 14-1이 되겠죠. 그리고 라인을 찾게 되면 그 라인 내에서 4바이트가 있기 때문에 4바이트 중에 어떤 바이트냐는 이 워드 어드레스를 가지고 찾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태그와 라인과 워드로 구성된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것이 직접 사상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메모리 맵을 놓고 케이스 스터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MB의 메인 메모리 있다고 보고요. 이와 같은 이 블럭은 실제로 캐시 사이즈만큼 64K바이트로 나눴을 때 하나의 큰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태그라고 하는 것은 메인 메모리를 64K로 나눴을 때 넘버가 되겠습니다. 태그 숫자는 여기 같이 8빛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00부터 FF까지가 있죠. 따라서 여기 큰 블락, 이 메모리 덩어리죠. 이 블락은 캐시에 들어가는 블락하고 다릅니다. 캐시 블락은 여기 같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게 하나의 실제로 캐시 라인에 해당하는 블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블락이 0번부터 FFFC까지 있게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있게 됩니다. 즉 이것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캐시 라인 넘버는 0에서부터 3FFF까지 들어가 있게 되고요. 라인 넘버는 3FF까지 됩니다. 즉 여기가 11, 그 다음에 33은 9, 43, 12에 2비트니까 14비트가 되죠. 여기에 14비트가 전부 하이하이가 되면 11이 되면은 3FF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보는 것 같이 13579-246 요거 캐시에 이 데이터가 있게 되면 이때의 태그 값은 요 값이 되겠습니다.
즉 매일 메모리를 캐시 사이즈로 쭉 64K로 쭉 나누면은 64K 단위로 전부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캐시 블락 사이즈, 두 번째 블락 사이즈, 세 번째 블락 사이즈 이렇게 되겠죠. 요것들이 실제로 태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라인에는 라인 넘버 0001에는 1123 즉 요거 얘기겠죠. 여기 들어가면은 이때 태그는 얘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아니죠. 세 번째가 아니라 0C2F라는 위치에 라인 넘버가 요 위치에 있는 데이터는 요거라고 하면 요게 16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령 이 000에 있는 요 777이라는 데이터가 갈 수 있는 장소는요. 딴 데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못 갑니다. 즉 000 번지는 여기에 있는 모든 000 번지는 항상 열로밖에 못 갑니다.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딴 데가 비어있더라도 못 갑니다. 또 어떤 놈이 이렇게 딴 데이터 이거 같이 어떤 데이터 이름이 차 있는 경우는 얘네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얘를 쫓아내고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자기의 매핑된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 다이렉트 매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이렉트 매핑 직접 사상의 장점은 하드웨어 구현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그리고 태그 비교 회로가 간단합니다. 따라서 대용량 캐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주어진 블락에 대해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프로그램이 같은 캐시 라인에 매핑된 두 개의 블럭을 연속적으로 액세스하는 경우는 캐시 적중률이 저하한다. 즉 스래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를 액세스했다가 이 데이터를 액세스했다가 또 이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되면은 넣었다가 이 데이터를 넣을 때 넣어놓고 이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는 넣어놓은 데이터를 빼고 얘를 집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데이터를 액세스한 다음에는 다시 여기 들어가 있는 놈을 또 빼고 이걸 집어내야 되죠. 반복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같은 캐시 라인에 매핑된 두 개의 블록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액세스하는 교대로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캐시 적중률이 크게 저하합니다. 이런 현상을 스래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점을 직접 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상 방법은 완전 연관 사상입니다. Fully Associative 매핑이 되겠습니다. 이건 줄여서 Associative 매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메인 메모리 블락이 적재되는 캐시 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있던 직접 사상과 다이렉트 매핑 같은 경우에는 캐시 라인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시 라인 번호가 없습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캐시 라인 번호가 없고 모든 걸 태그를 사용해서 메인 메모리의 블럭을 식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완전 연관 사상에서는 원하는 블록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캐시 라인의 태그를 다 검사를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캐시의 탐색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완전 연관 사상에서 캐시 조직입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중에 여기에 라인 넘버가 없습니다. 라인 넘버. 다이렉트 같으면은 태그 플러스 라인 넘버 워드로 되어 있는데 이 라인 넘버가 없습니다. 즉 워드만 있고요. 나머지가 전체가 태그가 됩니다. 이 태그를 비교를 해서 컴페어해서 마찬가지로 히트 났을 경우에는 여기를 찾는데요. 이 태그는 모든 태그에 대해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태그 사이즈가 길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에 적용하면 이와 같습니다. 즉 여기 같이 어드레스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매핑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이렇게 캐시 사이즈만큼의 사이즈로 전부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앞에만 태그를 이렇게 이 나머지 이 넘버링 이 사이즈의 숫자의 이 사이즈의 넘버링을 가지고 태그를 썼는데 이 경우에는 이걸 나누지 않기 때문에 전체 메인 블럭을 다 자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0, 4 이런 식으로 그 블럭 단위로 어드레스를 주게 되고요. 얘들이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얘가 들어가는 경우는 요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실제 태그 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태그 값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체. 그 다음에 얘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비어있는 곳이면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요 태그 값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 블럭은 22비트 태그와 함께 저장된다. 즉 라인 넘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즉 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워드 2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22비트이 태그가 됩니다. 캐시에서 데이터를 탐색할 경우에는 주소의 태그 필드와 캐시 라인의 모든 태그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태그가 상당히 길죠. 하이 2비트는 메모리 블럭 내에서 워드를 식별하는 데 사용한다. 장점은 새로운 블럭을 캐시에 적재하거나 교환할 때 캐시 라인 선택폭이 넓어집니다. 다이렉트 매핑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근데 얘는 위치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라인이든 빈자리가 있으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 블럭에 대해서 적재의 융통성이 커집니다. 소용량 캐시를 사용해도 적중률이 높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단점은 태그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태그 라인, 캐시 라인 탐색 비용이 증가합니다. 즉 캐시 라인들의 태그들을 비교를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라인 탐색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탐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병렬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병렬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회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즉 모든 문제는 태그 길이가 길어진다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직접 사성과 연관 사성을 완전 연관 사성을 비교하면 이와 같습니다. 각 메모리의 메인 메모리의 첫 번째 M 블럭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들어가는 위치가 캐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메모리 블럭의 태그가 여기에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완전 연관 사성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모리 한 블럭이 아무 데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정해져 있죠. 자기가 들어갈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태그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태그가 길어지면은 태그를 가지고 어드레싱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찾기 때문에 태그를 비교하는 부담이 이 부분이 커집니다. 즉 아무데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히트레이트가 높아지긴 하지만은 그걸 탐색하기 위한 탐색 비용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집합 연관 사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합 연관 사성은 Set Associative Memory인데요. 직접 사성과 연관 사성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줄인 절충형이 되겠습니다. 캐시를 여러 개의 세트로 분리합니다. 각 세트는 여러 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인 메모리 블럭은 정해진 세트의 모든 블럭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즉 메인 메모리 블럭이 적재될 세트는 고정되어 있지만 세트 내에서는 라인을 자유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이렉트 매핑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죠. 여기밖에 못 들어갑니다. 한 위치밖에.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는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는 이와 같이 세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세트인데요. 그리고 이 세트가 정해지면은 세트가 들어가는 위치는 블럭이 들어가는 것은 세트가 결정이 돼 버립니다. 세트 넘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다이렉트 매핑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장소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셋 어소시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비록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요 뒤에 있는 요 페이지에 즉 요 세 개를 아무데나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이 중에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그죠?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자유롭고 얘는 고정되어 있죠. 이걸 두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장소는 세트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요. 요 정해진 세트가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4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두 장이면은 2A고요. 이 장소는 비록 결정이 되더라도 장소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이와 같이 여러 벌 있게 됩니다. 즉, 요거가 위치가 고정된다는 점은 다이렉트 매핑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장치가 고정됐을 때 각 위치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네 군데나 됩니다. 즉 다이렉트와
어소시에이티브, 풀리 어소시에이티브하고 두 개를 절충형이 되겠죠. 여기서는 라인 넘버 대신 세트 번호를 씁니다. 즉 세트 번호가 여기가 한 세트가 되면 세트, 여기 세트 0, 여기가 세트 1이 됩니다. 이 세트라고 하는 것은 요 한 세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한 세트, 이게 한 세트. 셋 넘버가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 라인 넘버가 되죠. 라인 넘버가 되는데 여기는 셋 넘버가 됩니다. 셋 넘버는 메모리 블락 나누기 캐시 전체 세트 수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모듈로 연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값이 되겠죠. 여기서 이 세트에 즉 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일단 이 장수 요걸 갖다가 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세트를 구성하는 이게 한 세트고요. 세트가 이렇게 됩니다. 즉 같은 위치에 있는 요것들이 한 세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세트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얘들이 요 네 개가 합쳐서 세트 1이 되고요. 요 장수가 4개면은 4A, 2개면은 2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를 구성하는 캐시 라인의 수를 얘기합니다. 여기 4개가 되죠. 그래서 한 세트를 구성하는 캐시 라인의 수가 K개라면은 K웨이 세트 연관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K웨이 집합 연관성은 K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2A 세트 연관사상은 세트당 2개의 캐시 라인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이 페이지가 2개죠. 또 이게 한 세트면은 한 세트 이게 셋 제로면은 셋 제로에는 2개의 라인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2A가 됩니다. 2A. 메모리 블락은 2개의 캐시 라인 중 이 둘 중에 어느 곳에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set associativity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메인 메모리 어드레스는요, 태그, 그 다음에 세트 넘버 워드가 됩니다. 이 세트가 이전에 다이렉트인 경우는 라인 넘버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fully associative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동일합니다. 자, 24비트 어드레스에 대해서 태그를 9비트로 쓰면 13비트의 세트가 결정이 되겠죠. 9비트의 태그는 세트에 저장된 캐시 라인의 식별자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13비트의 세트 넘버는 세트의 식별자가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매핑인 경우 라인 필드와 유사하게 사용됩니다.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비트로 워드 필드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2A인 경우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셋 제로가 되고요. 셋 1, 2, 3가 됩니다. 셋에 대해서는 라인 넘버가 하나, 2개가 있다는 거고요. 이 라인의 구성은 이와 같이 앞에 태그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블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 태그들이 실제로 여기에 있는 9비트 태그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요 태그가 캐시가 두 장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넘버가 라인 넘버가 아니라 이거 사실은 셋 넘버가 되겠습니다. 셋 넘버가 되겠고, 셋 넘버가 되면서 요 하나하나가 되느냐 이게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000 번지에는 요 얘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사인 경우는 얘가 되고, 그렇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000인 경우에 13579가 여기 들어가 있죠. 다이렉트 매핑 같은 경우는 얘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즉 2A이기 때문에 이 000이라는 태그를 태그와 000이라는 태그와 02C라는 태그 값을 별도로 한 태그 값을 가지고 셋 넘버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셋 넘버에 위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한 장이면은 얘가 들어가면은 얘는 못 들어갑니다. 다이렉트 매핑 같은 경우에 얘가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 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한 벌 더 있기 때문에 0번지에 있는 건 즉 셋 넘버가 되죠. 이건 라인 넘버가 아니라 셋 넘버가 0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이와 같은 다른 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set associative memory 캐시 구조의 매핑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충형이 되죠. 따라서 집합연관 Set Associative 사상의 매핑인 경우의 장점은 완전 연관 사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그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비교 횟수도 짧아 하드웨어 비용도 작고 사상 매핑 작업 속도도 빠릅니다. 적중률은 완전 연관 사상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직접 사상보다는 높습니다. 절충형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직접 사상과 비교할 때 탐색 속도나 하드웨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직접 사상보다는 태그 길이가 증가하고요. 직접 사상보다 캐시라인의 탐색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은 완전 연관 사상보다는 태그 길이가 짧고 완전 연관 사상보다는 탐색 비용이 작습니다.